그러니까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양재동에서 오시려면.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그 축제, 그다음에 기념식, 박람회 같은 이제 중대형급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 문화공방 DKB라는 회사에 재직 중인 홍인표 차장입니다. 그 문화공방 DKB가 광주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는데 어디가 더 활동성이 더 센가요? 강한가요? 활동성이 세다고 한다는 거는 뭐 주관적인 건데 저는 그래서 서울 본사에 소속된 직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이 더 활동성이 좋다라고 예. 말하겠습니다. 광주에 계신 분들이 들으면 뭐라 안 하실까요? 뭐라 하더라도 제가 이제 맞고 누를 수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이벤트 즉 행사 기획자를 하시는데 네. 이 직업을 택하게 된 계기라든지 어떤 이유가 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저 대학교를 이제 늦게 이제 졸업을 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저는 대학교 학부를 이제 사학과, 그러니까 역사를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졸업할 학년이 돌입하다 보니까는 뭐 흔히 말하는 연구직이라는 그런 어떤 인문학자가 할 수 있는 그 직업들이 사실 제가 원하지 않는 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아보다가 이제 우연히 어떤 계기로 이제 마이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었고, 그게 이제 10년도 더 이전 얘기인데, 그때 이제 좀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관례로 이제 보다가 처음으로 이제 막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뭐 원하는 회사에도 안 됐다가 이제 처음 일을 시작했던 것이 이제 전통 행사 의뢰 재현하는 회사에서 다녔는데, 그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나름 이제 인문학적인 내용과 그다음에 실무적인 거를 좀 잘 믹스가 되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 길로 좀 더 깊하게 가보자라고 해서 좀 여기까지 왔고, 그 사이에 이제 좋은 기회가 와서 대학원 과정도 이제 문화 콘텐츠 학이라는 걸 또 배우다 보니까는 더욱더 이제 더 관련성이 더 높게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계속 기획하고 그다음에 운영을 총괄할 수 있는 이제 전문 회사를 이제 찾았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 업무는 행사 기획을 전문으로 하시는 거고. 저희는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대행사나 기획사마다 다른겠지만은 지금 제가 있는 포지션에서는 저희는 이제 일단 팀별로 운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처음에 제안서 기획부터 그다음에 수주했을 때 운영, 그다음에 마지막 정상까지 이제 전반적인 행사를 관리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다 관리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획하는 업무가 더 좋아서 오래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간단하게 서울하고 광주에 있는 회사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간단하게 회사 소개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몸담고 있는 문화공방 DKB라는 업체는 2006년부터 이제 창립을 했고, 뭐 그 이전부터 이제 관련 업무를 시작을 했지만은 저희 대표님이야 이제 핵심 구성원들은 이제 문화공방 DKB다라는 걸 차린 거는 2006년부터 해왔었고, 그 이후로 쭉 이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기념식과 아니면은 박람회,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인근의 축제, 그 다음에 광주도 물론 박람회와 축제를 하지만 이제 수도권과 전남권에 이제 두 개의 이제 본사와 지사를 두고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광주를 비롯한 전라남도에 있는 거의 모든 행사를 대행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전문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작은 행사도 많이 하지만은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거는 이제 좀 중대형급의 행사들을 좀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경력에서 민족 행사, 그러니까 전통 행사를 하던 회사에 근무하시다가 지금은 뭐 축제라든지 기념식이라든지 좀 메가 이벤트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좀 어떤 차이가 좀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회사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처음에는 전통 행사, 두 번째는 이제 언론사 플러스 이제 박람회 전문 회사, 그다음 지금의 이제 DKB까지 왔는데 차이점은 크게는 아직은 저는 잘 못 느끼겠어요. 어차피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하고 운영하면서 소통하고 대하는 방식은 똑같고 이제 그거를 제가 생각했을 때 차이점은 누구랑 같이 하냐인 것 같은데 저희는 일단은 지금 팀 중심으로 이제 같이 이제 팀원들하고 같이 이제 모든 걸 만들어 나가는 회사이고 그 이전에는 이제 1인 1PM제로 해서 이제 그 한 명이 맡아서 하는 행사가 있으면 한 명이 거의 총괄을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전통 행사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하시는데 나름대로 이 직업에 대한 자긍심이라고 할까? 아니면 야,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이 직업을 계속 하고 싶다라든지 어떤 좀 장점이나 특징이 좀 있을까요? 이거는 좀 나름 오래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인문학 베이스로 이제 대학교와 대학원을 다니다 보니까는 그 현실 삶에 있어서 이제 인문학 전공자가 이제 그걸 유지하고서 할 수 있는 분야들이 좀 축소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행사 기획과 같은 경우는 좀 고전을 본다든지 하는 나름 인문학적인 요소들이 기획서에 반영도 되고, 그 다음에 제가 하려고자 하는 그 말들이 다 인문학적인 베이스가 있어서 그런 것이 이제 어쨌든 대학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나름 노선을 크게 안 바꾸고 지금 거진 한 20년을 바라보는 시간 동안 왔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자긍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획하는 사람들이 다 어찌 보면 비슷하게 느끼겠지만은 자기가 만들어낸 프로젝트를 눈에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큰 장점이기 때문에 그 눈에 보여지는 큰 결과가 좋게 나오면은 그 매 순간마다의 뿌듯함은 있죠. 그럼 어쨌든 뭔가 이게 성취감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네. 올해 이제 좀 속된 말로 이제 뭐 야근도 많이 하고 고생을 한 만큼 또 이제 그만큼의 보람이 느껴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단은 한번 딱 시작하고 맺고 끝나는 것이 분명하니까요. 저희 행사하는 사람들은 딱 기념식을 예를 들더라도 딱 정해진 날짜에 1시간짜리 기념식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기념식 끝나는 순간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들 어쨌든 다 끝나니까는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확실한 이제 보상과 이제 성취감 말씀하셨듯이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분명한 마무리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본인 성격상 한 가지를 오래 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더 좋으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좀 성향마다 다를 텐데 저 개인적으로는 한 가지 분야를 오래 하는 걸 더 좋아하고, 왜냐면 그게 또 이제 익숙해지면은 편한 거 플러스 이제 새로운 걸 개발할 수 있는 그 머리가 생기는데 동시에 여러 개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그 하나하나 이제 채워가는 걸 급급하다 보니까는 개인적인 성향은 저는 하나의 분야를 좀 오랫동안 파는 거를 좀 좋아합니다. 한 10여 년의 경력이 있으시다면 다양한 행사와 다양한 행사 관계자들, 예를 들면 뭐 주최자도 많았을 것일 텐데 기억나는 행사라든지 혹은 기억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경우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DKB에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2020년도에 했었던 그 전라남도 도민의 날 기념 행사를 들고 싶은데 이게 이제 10월 25일이라는 날짜가 항상 정해져 있는 행사였어서 준비를 시작했는데 이게 또 그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 초기였고 또 변화무쌍한 것들이 너무 많았어서 좀 한계가 있었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이게 공고가 시작되고 이제 행사를 시작하는 순간이 정확하게 이제 행사 개최 3주 전이었어요. 그래서 3주 전에 이제 모든 걸 다
세팅하고 준비하는 것이 다 3주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거의 한 보름 사이에 다 이루어졌어야 했죠. 그래서 저희 팀원들이 그때 이제 그 도청 앞에 이제 아파트까지 숙식을 해가면서 거의 매일매일 정말 밤늦도록 새벽까지 막 작업을 했던 게 기억이 나고, 그때 당시 전남 도청 총무과 이제 차관님이 이제 기억에 남는데, 왜냐면은 꼼꼼하시고 깐깐하신 그런 어떤 전형적인 발주처로서의 입장도 있지만은 그 소통하시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저랑 또 개인적으로 뭐 새벽에도 통화를 하고서 뭐 허심탄회하게 뭐 이거는 돼요, 저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한 몇 차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우리가 항상 업무 시간에만 얘기하고 업무 시간에만 이제 자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좀 그 분도 어쨌든 맡은 거니까 잘하고 싶어 하시고, 저도 짧은 시간이지만 잘하고 싶어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진짜 밤늦도록 얘기를 했다는 거, 소통이 됐다라는 거. 그 결과가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물론 있었지만 어쨌든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많이 소통을 했던 행사는 아마 그 전라남도 행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지금 행사 기획을 어쨌든 다양하게 많이 해보셨는데, 만약에 후배라든지 행사 기획을 배운다든지 혹은 이걸 하고 싶은 사람한테 이게 참 중요하니까 이런 걸 한번 해봐라 뭐 이런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노하우는 일단 그 좀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은 노하우는 본인이 쌓아가야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뭐냐면은 예전부터 저를 이제 이끌어주고 했던 선배들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있었는데 정말 선배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었어서 저 혼자서 이제 부딪히고 운영하고 그런 걸 배웠었는데, 어쩌다 보니까는 이게 혼자 하는 것이 익숙해져 갖고서는 그 방법적인 건 아는데 이제 소통하는 게 조금 부족했었죠. 그런데 이제 요즘 이제 후배들 다음에 이제 친구들은 그 본인이 일단은 책임을 갖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고, 이 업계를 하면서는 그 다음에 일단은 두려워하지 말고 좀 부딪힐 줄 아는 거. 솔직한 얘기로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게 좋아요라는 말보다는 이거 별로예요, 이거 바꿔주세요라는 말들을 더 많이 듣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있어서 이제 주눅들지 않고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는 결국에는 이건 어떤 스킬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부딪혀보고 감정도 한번 상해보고 뭐 그래 보는 좀 시행착오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꼭 부탁 아닌 조언을 하고 싶은 거는,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할 거니 이거에 대해서 겁먹지 말고, 이거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다 하더라도 이 업계는 이런가 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좀 잘해보기 위해서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지라는 좀 진취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일단은 마음가짐적으로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소양적인 거를 얘기를 하자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기획서를 쓸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리하는 체계를 잡을 줄 알아야 되고, 마지막에 이제 정산 같은 이런 돈에 대한 것들도 관리를 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그 요즘 특히나 이제 또 우리 같이 이제 영상 매체에 더 친숙한 사람들은 또 글자 매체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것이 있는데, 책을 또 많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되고, 항상 이제 스마트폰 같은 걸 보더라도 영상만 볼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음성적인 것만도 들어서 이제 자기가 한번 상상할 수 있는 정도의 이런 자기 개발이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책 좀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너무 보는 영상에만 치중하지 않고 사는 거, 뭐 그런 정도의 소양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말 굉장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뭐 되네 안 되네 이런 얘기에 대해서 뭐 마음 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실제 그런 얘기 듣고 막 울어본 적은 없을 것 같고. 많이 울었죠. 저 경험이 없을 때는 많이 울었고,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이제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혼자서 술도 많이 먹어봤고 뭐 그런 적도 많은데, 그것들이 다 이제 이 업계를 오래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가져야 할 좀
책임이나 소명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 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인내력을 키우는 거 아니에요. 혼자 뭐 마음속으로는 살인의식도 살인 충동도 느낄 거고 그렇죠? 예. 욕도 많이 했을 거고. 예. 뒤에서는 뭐, 저 사람 뭐, 나쁜 놈, 뭐, 저기서 욕을 하겠지만은, 앞에서는 웃을 줄도 알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제적으로 우리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뭐 서로 막 어느 정도 녹화하면 싸울 수도 있지만은, 뒤에는 또 다시 또 막상 잘 지내면은 다 고생했어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하여튼 그런 정도의 이제, 그러니까 살면서 모든 경험들이 되게 많을 텐데, 가끔은 이제, 우리가 속된 말로 이제 눈치고 노련해질 줄 아는 모습 그런 것들을 가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뭐 이렇게 어렵게 오셔가지고 다양한 얘기를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이벤트 즉 행사 기획자를 꿈꾸는 꿈나무나 또 혹은 신입 혹은 우리 팀장님보다 차장님보다 경력이 낮은 분들이 아마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있을까요? 뭐 이제 뭐 열심히 뭐 준비하진 않지만은 아직 우리 업계에서 이제 항상 느끼는 갈증 중에 하나는 마땅한 이제 그러니까 오늘 이런 자리를 가지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누구한테 얘기를 들어야 할 것이며 누구한테 배울 것이며가 좀 자리를 안 잡혀서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랬고 저도 이제 정보를 받을 때 뭐 카페나 이런 식으로 뭐 공인되지 않은 정보들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름아름 드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시스템이 좀 없다 보니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 보완이 필요한데 뭐 제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도와가면서 그 시스템, 그러니까 후배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도 일조하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저뿐만 아니라 저보다 더 많은 선배들도 계시는데 그 선배들도 그분들의 했던 좀 우리가 항상 세미나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이제 막 자기네들의 경험, 그 다음에 예시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보는데 뭐 좀 정제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자기가 부딪혀야 되는 거니까는. 그렇지만은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한테는 그래도 이 업계에서는 뭘 할 수 있고 내가 여기서 목표를 어디까지 잡을 수 있다는 거는 좀 정제된 교육 시스템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잘 편집해서 올려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